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미국에서 숙환으로 별세했습니다. 한진그룹은 폐질환으로 인한 치료를 받아오다 조 회장의 병세가 최근 급격히 악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항공은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에 침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고 조 회장의 한국 운구 준비 절차를 밟는 한편 그룹 사장단을 중심으로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였습니다. 투자와 내수, 또 수출이 동반 악화되고 있다고 KDI는 판단했습니다. 노후 불안에 퇴직연금으로 돈이 몰리는 가운데 정작 수익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은 1%에 그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백브리핑 시시각각은 조 회장의 별세와 관련한 뉴스들을 연이어서 보도해드립니다. 먼저 조 회장이 어디서 어떻게 별세했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서 기자. 조 회장이 미국에서 치료받던 중에 별세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별세했습니다. 한진그룹은 조 회장이 숙환으로 별세했다고 밝혔는데요. 관계자에 따르면 폐질환이 있어서 지난해 연말부터 미국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조 회장은 향년 70세입니다. 한진그룹은 운구 장례 일정과 절차는 결정되는 대로 알리겠다고 설명했는데요. 관계자에 따르면 조 회장의 운구는 최소 4일에서 일주일가량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조 회장은 한진그룹 창업주인 고 조중훈 회장의 장남으로 1949년 인천에서 태어났으며 1974년 대한항공에 입사해 1999년 대한항공 회장, 2003년 한진그룹 회장 자리에 오르며 선친에 이어서 그룹 경영을 주도해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서주연입니다. 숙환이라고는 하지만 조 회장의 별세 소식은 갑작스러웠습니다. 한진그룹 반응과 대응을 취재기자 연결 알아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인데요. 향후 장례 절차는 또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네, 대한항공은 현지에서 조 회장을 한국으로 모셔오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운구 및 장례 일정과 절차는 앞으로 결정되는 대로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회장 부인인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과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장녀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가족들이 조 회장의 임종을 지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진그룹 반응은 또 어떻습니까? 한진그룹은 또 회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룹 회장단 회의에서 이제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고요? 네, 한진그룹은 회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룹 사장단 회의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한편 조 회장은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건너가 로스앤젤레스의 한 병원에서 폐질환 수술을 받은 후 회복했지만 최근 병세가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조 회장 별세 소식에 침통한 건 경영진들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항공 본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윤영 기자, 그곳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본사 앞은 현장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한 취재진들이 하나둘씩 몰리고 있습니다. 본사 건물 앞에 달려있는 대한항공 깃발은 조 회장의 조의를 표하는 뜻으로 높이를 내려달았습니다. 조 회장의 별세 소식에 현장 내부는 숙연한 분위기입니다. 한 직원은 언론 보도를 통해 소식을 접했다며 너무 갑작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입을 굳게 다문 채 본사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현재 대한항공 직원들은 동요하지 않고 보통 때와 같이 업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구와 장례 일정은 추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한항공 본사에서 SBS CNBC 정윤영입니다. 네, 조 회장 별세 소식에 경제단체들도 잇따라 추모 논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경제단체들이 어떤 또 애도의 뜻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대한상공회의소는 논평을 통해 조양호 회장은 평생 국내 항공 물류 산업의 발전에 많은 공헌을 했다고 추모했습니다. 이어 조양호 회장의 타계를 애도하며 유가족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영자 총협회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별세 소식에 경영계는 큰 충격을 느낀다고 평했습니다. 경총은 경영계는 고인의 기업가 정신과 경영 철학,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헌신을 기려나갈 것이라고 애도했습니다. 그렇군요. 정치권 애도 반응들도 짚어주시죠. 네, 별세 소식을 접한 정치권에서도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SNS 등을 이용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명복을 빈다는 등의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주요 그룹 총수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에 여러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은 숙환으로 인한 별세일 뿐 더 이상 근거 없이 확대 해석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우리나라 항공물류업계에서는 큰 족적을 남겼는데요. 그 발자취를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우선 조 회장이 항공업계에 종사한 거 언제부터였나요? 네, 고 조양호 회장은 1949년 3월 인천에서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의 첫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조 회장이 대한항공에 입사한 건 1974년인데요. 그 뒤 18년간 이 경영 수업을 거친 뒤에 1992년도에 그룹 주력사인 대한항공 사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99년 대한항공 회장에 오른 조 회장은 과감한 투자로 이 항공운송 사업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 조 회장은 부친인 조중훈 회장이 타계한 2003년부터는 한진그룹 경영권을 승계받으면서 그룹 회장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네, 또 조 회장은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항공업계의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렸다는 평가도 받고 있는데요. 네, 조 회장은 대한항공을 이 세계적 항공사로 키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1990년 3월 이 모스크바 정기 노선을 개선한 이래 시드니와 상파울루, 카이로, 이 베지노 노선을 잇따라 취항하면서 5대양 6대주를 아우르는 이 노선망을 갖췄습니다. 이 조 회장 주도로 만들어진 글로벌 항공사 동맹체 이 스카이팀은 2000년대 초반 항공업계의 변화 흐름을 잘 포착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조 회장 취임 5년 만인 2004년에는 대한항공이 국제항공운송협회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항공소소 통계 국제항공화물소송 부문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2010년까지 6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박 기자, 조양호 회장의 대외 활동도 적극적이었다고 하는데 짚어주시죠. 네, 조 회장은 2015년 이 프랑스 최고 권위훈장인 레지옹 도네르 그랑토피시에를 수훈하는 등 민간 외교관 역할도 해왔습니다. 특히 2009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장을 맡는 등 1년 10개월간 약 60만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등 열장을 쏟은 바 있는데요. 그는 2014년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으로서 준비와 경기장 및 개폐 회식장 이 준공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한진그룹은 해방 이후에 트럭 한 대로 시작한 우리나라 기업의 성공사 산 증인입니다. 한때 재계 10위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네, 황인표입니다. 네, 한진그룹 첫 시작 언제입니까? 네, 지난 1945년 11월입니다. 이 광복 석 달 뒤에 창업주인 조중훈 회장이 인천에서 트럭 한 대로 한진상사를 창업한 게 그룹의 모태였습니다. 이후 한진상사가 주한미군과 수송계약을 맺고 1965년에는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 사령부와 군수물품 수송계약까지 맺으면서 회사가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항공업에 진출한 건 1969년입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요청으로 적자 상태이던 국영 대한항공공사를 인수하면서 이 대한항공으로 상호를 바꾼 뒤 항공운수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1977년에는 한진해운을 만들어 해상물류 시장에도 뛰어들었습니다. 조중훈 회장은 1999년에 대한항공 회장 자리에서 물러났고 장남인 조양호 회장이 경영권을 이어받게 됐습니다. 네, 조 회장이 이어받으면서 그룹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네, 먼저 2005년에 그 3명의 형제들 간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이 한진그룹에서 중공업과 금융 부문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후 2013년에 대한항공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이 출범하게 됩니다. 이 항공과 육상, 해운 수송에서부터 레저와 정보 서비스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이 조 회장은 한진그룹을 20년 동안 이끌면서 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육해공 전 분야에 걸친 물류회사를 만들어 그룹을 성장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항공의 경우 이 1969년 당시 8대뿐이던 항공기는 50주년을 맞은 올해 156대로 늘어났고 일본 3개 도시에 취항하던 국제선 노선도 이 43개국 111개 도시로 커졌습니다. 한진그룹은 2011년부터 재계순위 10위 안에 들었지만 2016년 말에 한진해운이 청산되면서 이 10위권 밖으로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2018년 6월 말 현재 대한항공과 진에어 등 27개 계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황인표입니다. 조양호 회장은 별세하기 전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숙환이라고는 하지만 최근 대한항공 사내 이사직에서 타의로 물러나는 등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조 회장이 최근 심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죠? 네, 조양호 회장은 지난달 열린 대한항공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연임안이 부결돼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조 회장은 부인과 두 딸의 갑질 논란과 본인이 횡령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국민연금 등 대주주들로부터 불신임 결정을 받았습니다. 네, 숙환은 있었지만 사실 최근까지 국제항공업계 활동을 좀 의욕적으로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오는 6월 서울에서 국제항공운송협회인 IATA의 연차총회가 열리는데요. 조 회장은 의장으로서 이를 준비해 왔습니다. IATA 총회는 세계 주요 항공사 최고 경영자들이 모여 항공산업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항공업계 최대 행사인데요. 대한항공은 총회의 주관사로 선정되며 준비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따라서 숙환이라고는 하지만 조 회장의 별세가 최근 갑작스럽게 악화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고 조 회장의 말년은 온갖 갑질과 비리로 한시도 조용했던 날이 없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조 회장 가족을 둘러싼 각종 사건, 사고들 정리해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한진그룹이 최근 몇 년은 사실 갑질로 얼룩졌었죠. 네, 그렇습니다. 포문을 열었던 사건은 첫째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갑질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 이륙 준비 중이던 비행기 내에서 땅콩 서빙 방식을 문제 삼으면서 비행기를 되돌려서 수석 승무원을 내리게 했던 사건이었는데요. 결국 2017년 말 조현아 전 부사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둘째 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 자체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조현민 전 전무가 외국인 신분으로 진에어 등기이사에 올라 관련법을 위반한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고요. 어머니인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의 폭행과 갑질 역시 비슷한 시기에 불거져서 큰 이슈가 됐습니다. 네, 부인과 두 딸들뿐만 아니라 조 회장 본인도 구설수에 올랐죠? 네, 우선 지난 2016년 항공기 조종사들이 하는 일이 없다라는 식으로 비하하는 SNS 댓글을 달아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지난해 7월부터는 270억 원 규모의 횡령과 배임 혐의에 휩싸여서 조만간 재판을 앞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이미지 실추가 결국은 대한항공 이사직에서 물러나야 했던 이유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소위 적극적 주주권 행사 지침을 도입한 이후 사실상 첫 성공 사례로 꼽히는데요. 국민연금은 내부 진통 끝에 지난달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이사직 연임을 반대하기로 결정했고요. 여기에 외국인 주주들과 일부 소액 주주까지 합세하면서 결국 조 회장은 대한항공 사내 이사직 연임에 실패했습니다. 최근 연달아 터진 가족들의 갑질 문제와 횡령 등 범죄 의혹까지 겹치게 되면서 결국 자리를 내려놓게 된 셈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광호입니다.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조양호 회장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대한항공과 한진그룹 경영 앞으로 어떻게 될지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윤 기자. 네. 그럼 앞으로 회사 경영은 누가 맡아서 하게 되는 겁니까? 네, 우선 회사 측은 한진그룹 전체가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해서 이 그룹 사장단 회의에서 주요 현안과 이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그룹사 전반에 걸쳐서 장남 조원태 사장 체제로의 전환이 한층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난달 열린 대한항공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이 대표이사 연임에 실패를 하면서 조원태 사장과 우기용 부사장의 2인 대표 체제로 일단 바뀐 상태고요. 갑질 파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이 조현아와 조현민 자매의 이 경영 복귀는 한동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장남인 아들 이 조원태 사장으로의 경영권 승계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조 회장이 주총에서 대한항공 대표이사에서는 물러나게 됐지만 사실 모회사인 한진칼 대표이사직은 유지된 상태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한진칼 이사회에서 이 사내 이사는 이 한진칼 대표이사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었던 조양호 회장과 그리고 조원태 한진칼 사장 그리고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 사장으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요. 이 조 회장 측근으로 알려진 석태수 대표이사 사장이 지난달 한진칼 주총에서 연임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 기존 체제와 경영에는 큰 무리가 없이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회장의 한진칼 대표이사 임기가 1년 정도 남은 상황이었는데 상황에 따라서 임시 주총을 통해서 조원태 사장이 갑작스럽게 대표이사 선임될 이럴 가능성도 배제는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재판 이슈도 한번 짚어보죠. 조 회장을 비롯해서 이제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재판과 검찰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중이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오늘 오후 5시에 조 회장에 대한 3차 공판 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사망을 하면은 재판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이 재판부가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조 회장 관련 재판과 검찰 수사도 종결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 조 회장은 횡령과 배임 그리고 사기 혐의와 약사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기소가 된 상태였는데요. 또 검찰이 추가 기소를 검토하던 이 조세포텔 혐의 수사 등에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이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또 딸 이 조연아 전 대한항공 사장에 대한 첫 재판이 원래는 내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었거든요. 하지만 현재 가족들이 모두 미국에 가 있는 상황이라서 이 변호인 측의 요청에 따라서 재판 기일과 이 수사도 장기가 미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식시장으로 가서 한진그룹 주요 계열사들의 주가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석우 기자. 네, 손석우입니다. 현재 한진그룹 관련주들 주가 상황 어떻습니까? 조양호 회장의 별세 소식이 주식시장에 전해지면서 한진그룹 주요 계열사들의 주가는 일제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의 주가는 오전 11시 30분 기준으로 전 거래일보다 20% 이상 급등하면서 3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한진칼 우선주의 경우 상한가를 기록할 정도로 초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진그룹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은 현재 2에서 3%대 오름세를 보이며 3만 3천 원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고 대한항공 우선주는 20% 가까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진에어 역시 2%대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전반에 한진그룹 관련주들의 동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급등이 오너 리스크 해소와도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과 시장에서는 한진그룹 관련주들의 주가 급등을 비정하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기도 합니다. 한진칼과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관련주들의 주가는 최근 몇 년 사이 조 회장과 또 그의 일가가 각종 사회적 물의나 논란을 일으킬 때마다 휘청거렸습니다. 이른바 오너 리스크로 받아들인 것인데요. 지난달 조 회장이 대한항공 사내 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되자 투자자들은 이를 오너 리스크 해소로 받아들여서 주가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손석우입니다. 다른 소식들도 짚어보겠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우리 경기가 둔화를 넘어서 이제 부진이 우려된다며 경고 수위를 높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환진 기자. 네, 김환진입니다. 네, KDI가 우리 경제에 대해서 좀 부진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경고 수위가 좀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네, KDI는 이번 달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최근 우리 경기가 부진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정체라는 표현으로 경기 하강을 예고한 이후 5달 동안은 우리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해 왔는데 이번에는 경고 수위를 더 높인 겁니다. 각종 지표의 전반적 부진이 이유로 꼽혔는데요. 지난달 수출액은 1년 전보다 8.2% 줄며 넉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반도체 수출액이 16% 넘게 줄었습니다. 또 지난 2월 설비 투자는 27%가량 줄었는데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김 기자, 그런데 KDI뿐만 아니라 해외 기관들도 우리 경제에 대해서 어두운 전망을 제시하고 있죠. 네, 최근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와 노무라 증권은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4%로 내렸는데요. 우리 정부가 내놓은 성장률 전망치인 2.6에서 2.7%를 밑도는 수준입니다. 앞서 무디스는 2.3%에서 2.1%로, 경제협력기구도 2.8%에서 2.6%로 낮춘 바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 한국은행도 이달 중에 수정 경제 전망을 내놓을 전망이라고요. 네, 한국은행은 오는 1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수정 경제 전망을 발표합니다. 지난 1월에는 2.6% 성장을 전망했지만 계속된 대내외 악재에 하향 조정 압력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 IMF는 한국이 대규모 추경을 편성해야만 현재의 목표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평가한 바 있는데요. 하느니 이달 경제 전망에서 기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지 주목됩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 규모가 200조 원에 달했지만 정작 수익률은 1%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 정기예금 수익률보다 낮은 수준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 정확히 얼마였습니까? 네, 지난해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은 1.01%로 전년과 비교해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1.5%인 점을 감안하면 실질 수익률은 사실상 마이너스인 셈인데요.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모두 190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과 비교해 21조 6천억 원이 증가했지만 덩치만 커졌을 뿐 운용 성적은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퇴직연금 수익률 이렇게 부진했던 이유 짚어주시죠. 네, 주식시장 불황에 따른 펀드 수익률 급락 등의 영향이 커진 탓인데요. 원리금 보장형의 경우 전년보다 소득폭 오른 1.56%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금리 상승 추세에 따라 수익률도 조금이나마 오른 겁니다. 반면 펀드 등에 투자하는 실적 배당형의 경우 수익률이 마이너스 3.81%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6.581%를 기록한 지난 2017년에 비해 10%포인트 넘게 하락한 수준입니다. 김 기자, 이 정도면 금융당국에서도 움직임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우선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고 수수료 합리화를 위한 노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퇴직연금 상품 정보를 한 곳에 집중하는 원리금 보장상품 플랫폼을 마련해서 가입자가 합리적으로 퇴직연금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가입 조건에 맞춰서 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인데요.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에 맞춰서 금감원이 협력할 부분을 최대한 도울 방침입니다. SBS CNBC 김성현입니다.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률이 67%를 기록해 정부 목표치인 70%에는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자는 512만 명으로 65세 전체 노인 인구의 67.1%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겨울 전국 19만 4천여 가구가 난방비를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아파트 난방비 실태조사를 한 결과 계량기 고장으로 난방비가 면제된 가구가 2만 7,800여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또 중앙 지역 난방을 쓰지 않고 전기장판 등을 사용한 가구가 1만 6천여 곳, 입주민이 고의로 계량기 등을 장비를 훼손해 난방비를 내지 않은 가구도 14가구로 파악됐습니다. 10대 그룹의 일자리 사정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10대 그룹 계열 97개 상장사의 전체 직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65만 6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4,200여 명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GS의 직원이 9.7% 감소했고 이를 비롯해 현대중공업과 신세계, 한화, LG 등 5개사는 직원이 감소한 반면 SK는 6.9%, 삼성 3.3% 등 나머지 5개사는 직원 수가 증가했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현재 양 지수 모두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0.12% 오름세 2212포인트에 거래되고 있고 코스닥 역시 0.41% 오름세입니다. 754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별세 소식으로 한진그룹 관련주들이 장 초반부터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시죠. 우선 한진입니다. 현재 14.56% 오름세 41,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가장 많이 오른 건 한진칼입니다. 지금 조 회장 별세 소식으로 가장 많이 올랐는데요. 아무래도 조 회장이 한진칼의 최대 주주로 17.84%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상속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한진칼은 행동주의 펀드인 KCGI가 2대 주주로 올라서 있는 상황입니다. KCGI의 경영권 분쟁이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21% 급등세 3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2.51% 오름세 32,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